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네 번째 건설 현장 이야기. 오늘도 장애인 시설 관련해 가지고 현장에서 잘 이해 못하시는 부분들, 그 부분들 핵심적으로 정리해서 오늘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장애인 시설 중에 가장 핵심인 장애인 화장실의 기구 설치법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현장에서 헷갈려 하시는 부분들, 설계사무소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한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과 일반용 화장실이 있다면 장애인용 화장실 문 앞에 저명 블록을 설치를 하나요? 라고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장애인 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 장애인 변기 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내 표지와 함께 음성 유도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있습니다. 잘 이해 안 가시죠? 저도 읽어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인가 잘 이해가 확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요, 한 건물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일반용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쓰임이 다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제가 엘리베이터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전면에 1.4, 1.4 해가지고 휠체어 활동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저면 블록이 간섭이 되도록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요, 장애인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면 블록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어디에 설치하냐면요, 일반용 화장실에 설치합니다. 자, 보시면 장애인용 화장실은요, 휠체어를 타신 분들 주로 이용하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들은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는 게 사실 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화장실은요, 세면대도 여기, 변기도 저기 막 이렇게 좀 넓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은 일반용 화장실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화장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계사무소도 그 부분을 굉장히 헷갈려 하고요, 시공하시는 분도 헷갈려 하시는데, 무조건 장애인 화장실이면 저면 블록을 설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화장실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1.4 우리가 유념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면 블록 300, 그 다음에 턱이 있으면 2cm 이하, 그리고 1.4, 1.4의 어떤 활동 공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언뜻 기억나고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화장실 내부에 이렇게 1.4, 1.4 휠체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은 실상은 여기에 어떤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요, 간섭이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 1.4, 1.4 했더니 휠체어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런 도면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면들이 이렇게 보시면 1.4, 1.4 이렇게 되어 있는 활동 공간이 있는데요, 이것은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자, 이게 올바른 표현이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되어 있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원으로 그려지면요, 여기 변기 간섭도 안 되고 뭐 세면대에도 이렇게 조금 간섭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딱 그려놓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면기도 막 반쯤 이렇게 간섭이 되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여기서 간섭이 안 됐던 이렇게 변기도 간섭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 사각형으로 했을 때는 간섭이 많이 되는데 이렇게 원으로 했을 때는 간섭이 들 때잖아요. 그래서 일부 설계사무소 보면 요게 활동 공간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기 배치를 하는데요, 그러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요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각형 안에도 이렇게 변기도 간섭이 되고요, 이렇게 세면대도 간섭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1.4, 1.4의 활동 공간에는 어떠한 간섭되는 요소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입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질의를 표준 상세도의 사각형, 요 사각형 활동 공간 안에 세면대와 변기가 침범하고 있습니다. 표준 상세도 취지가 활동 공간 안에 변기 세면대가 침범이 되면 안 되는 것인지요? 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침범하면 안 되는 거냐 라고 했더니 이렇게 보시면 뒷장에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활동 공간에 약간 침범은 가능하다. 그런데 보내주신 질의서의 내용을 보시면 활동 공간을 원이 아닌 사각형으로 했을 때 세면대가 반쯤 걸치게 되는데 그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무소에서 반드시 이 활동 공간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고요,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여유가 있어요. 자, 이제 여유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그림에 보면 이렇게 좀 겹치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뒷장에 가시면 입체적으로 보여드리는 게 있으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입체적으로 이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앞에 똑같은 내용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걸치면 안 되는 겁니까? 이렇게 활동 공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여기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씀을 했더니 활동 공간에 약간의 침범은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침범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시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요 하부를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세면대가 이렇게 생긴 거면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볼록 쏙 해가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변기 또한 이게 침범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근데 자 보시면 입체적으로 보시면 이 부분이 들어와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만약에 이 변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이런 그림들이 이렇게 침범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들은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현장에서 시공하시다 보면요, 항상 지적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장애인 화장실 변기의 손잡이의 높이입니다. 자 보시면 대부분이 이 손잡이의 높이가 있잖아요, 700을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시공해야 되면요, 이거 다시 뜯어야지 다시 시공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렇게 설치를 했냐면요, 자 보세요, 600에서 700 사이다 라고 해놓고서요, 요 표준 도면에 보시면, 자 보시면 600에서 700이면 그래, 여기 딱 보니까 봉의 중심입니다. 700을 맞춰가지고 봉의 중심에 설치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 손잡이 높이 있죠, 요 부분이 700이 넘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다시 시공을 하라고 바닥에서 이렇게 쟀던 요 부분이에요. 중심이 아니고요, 요 상단의 높이를 딱 재고 700이 넘습니다. 제가 600에서 700 사이라고 했는데 700이 넘으니까 700 이하로 맞추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시공하냐면요, 이 가장 좋은 거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700 이하로 맞추든지 아니면 요 치수를 650에 맞춥니다. 650에 맞추면 600에서 700 사이니까 당연히 이 봉 높이는 요 안쪽에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요렇게 설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요 그림 보시고 설치하시면 700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이 손잡이 높이는 700이 넘게 설치가 됩니다. 이 부분 현장에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손잡이 높이 요 부분, 자 보시면 방금 종전에 설명드렸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도면을 좀 크게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600에서 700이잖아요. 그럼 요걸 딱 맞추면 요 손잡이 높이는 700 이상이 됩니다. 이 예시 그림 자체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변기의 손잡이 사이의 간격은, 자 보시면요,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봉의 이 부분도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여기 보시면 여기 봉의 중심에, 그리고 요 봉의 중심 해가지고 350 되어 있잖아요. 네, 자 보시면요, 내경 안목 치수는 700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허용 범위가 690에서 712를 적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중심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중심이고, 그러면 오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건 뭐냐면요, 요 보이시죠, 요 선, 여기하고 여기 안목으로 요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 안에 요 중심을 맞춰가지고 시공하지 마시고요, 안목에 690에서 710 사이, 700으로 맞추면 좋고요. 이렇게 시공하셔야 다시 재시공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현장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도요, 장애인 화장실 관련한 내용인데, 자 보시면 요 세면대 상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상부가 850이고요. 그리고 휠체어가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 여유 공간이 650 이상. 그러면 요 설치 공간이요 200 정도가 나옵니다. 자 보시면 기준 850 이내에 정밀 시공이 필요하고요. 자 보시면 세면기 하부에 650, 확보 후에 세면기 두께, 바디, 볼 포함해서 한 200 정도, 그래서 850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하시고 시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이렇게 보시면 요런 제품이잖아요. 이렇게 요거는 가능한데, 요런 제품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막혀 있거나 이런 제품을 설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서 간혹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미려하지 않잖아요. 이 부분이 이쁘지 않다. 그래서 조금 더 아름답게 하려고 세면대 하부에 커버를
씌우고 바닥까지 설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요 그림처럼 휠체어가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확실하게 인지하셔가지고 현장에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요, 소변기의 높이, 여기 보시면요, 소변기 손잡이 설치 높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650에 맞추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자, 화장실은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물이 고이면 안 되기 때문에 9배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화장실이 저쪽 배수구 쪽으로 9배를 두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자, 여기 보시면 허용 오차가 최대 20mm, 2cm 정도, 자, 요 손잡이에 허용 오차를 2cm까지 허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현장에서 이 화장실에 소변기 손잡이 설치 시 높이를 요 정도 여유는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감안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